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집 상태로 문제를 삼았어요. 베란다 쪽 창에 네. 결로가 생긴 거 아까. 이슬 맺힌 예, 거. 저 곰팡이 하면 스멜 얘기했잖아요. 아. 그 스멜 문제 삼은 거예요. 그 결로라는 게 관리 소홀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단열 문제로 생기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집의 문제 아니에요? 이슬 맞아요. 맺히는 거. 네. 예. 네, 주인 주장에 따르면 세입자 A씨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씨 말에 따르면 결로 자국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이게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이게 A씨 탓이 아닌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또 문제 삼았다면서요? 네, 문 모서리와 몰딩 부분의 생활 흠집까지도 좀 문제를 아이고.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A씨의 전세 계약서에는 시설물 손상 시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사항이 있는 계약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황당할 때가 많은데 집주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 본인이 행하지도 않은 걸 책임져야 할 때 그래. 억울하잖아요. 원래 돼 있었던 사실 건데. 이게 집 문제뿐만 아니라 상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사무실 이제 계약하러 가면은 네. 가끔 이제 계약서 특이하게 원상복구 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래서 제가 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원래 인테리어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원상복구해서 다 뜯어가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본인이 원상복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계약할 때는 특약이라든지 계약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더 있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기로 한 날 또 뒷목 잡을 일이 생겼습니다. 네. 들으셨죠? 전세금 중에 300만 원을 빼고 돌려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또 300만 원 뭐예요? 어떻게 빼고 줄 수가 있어? 이거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돈을 그렇게 빼고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빼고 300만 원씩이나 빼고 줬대요? 아까 이인철 변호사 네. 얘기했잖아요. 원상 복구 비용이었습니다. 네. 아, 진짜 집이 뭐 얼마나 엉망이라고. 근데 300만 원이면 그 전세금이 얼마였더라? 그 제법 되는 돈인데 실원이라고 그랬죠? 그쵸. 예. 차라리 내가 뭐 수리업체 불러서 그냥 수리하고 들어갑니다. 300만 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다 떠나서 네. 진짜 저는 약간 괘씸하잖아요. 아니 300만 원을 떼고 내 돈인데 그렇게 주고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제 돈 이렇게 막 자기가 빼서 가져가도 됩니까? 일단 계약서에 돈은 다 주고 받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일단 불법 아니에요? 이게 잘못한 상황에 거.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판례는요.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흠집이나 생활 마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정말 고의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아예 훼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임차인의 책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이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집주인이 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먼저 통지하지 않고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지금 주인이 부당하게 300만 원을 공제한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게 임차인 책임이 맞기는 한데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소액소송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좀 압박을 한 다음에 대화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